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역대급 최대 반대 매매. 오히려 외국인은 바닥에서 쓸어 담은 반도체 딱 한 종목. 내년 7배 성장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7배 성장한다, 뭐 6배 성장한다, 10배 간다 이렇게 하면 뭐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있느냐, 바로 이제 KBG라는 종목이 있어요. KBG라는 종목이 장중에 급등했다가 좀 꼬리를 달긴 했는데, 이 KBG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언제 소개시켜 드렸다, 11월 4일에 KBG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KBG는 어떻게 됐다,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대략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간 뒤에 죽은 거 좀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3배에서 4배, 뭐 많게는 정말 10배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7배 향후 7배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을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자꾸 제가 신용 반대 매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냐고 하면은 지금 사실 시장의 이슈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최고치 경신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뭐한다, 역대급 규모로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대 매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이 반대 매매가 지금 주가가 2,000원이면은 2,000원에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 매매는 일단 얼마? 시장가로 매도됩니다. 시장가. 그래서 하한가 기준으로 다 갖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매매 물량이 굉장히, 이게 시장가, 하한가, 이게 말이 이게 아니라, 반대 매매는 보통의 장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장전에 나오는데, 이제 9시 전, 8시 이제 40분부터 매도 주문이 들어가는데, 얼마에 매도를 하느냐? 하한가 가격으로다가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가 물량이 엄청나게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라든지 지수의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하한가를 간다고 하면 우리는 주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오히려 뭐 한다? 개인들은 개인들은 손절을 하지만 뭐 한다고요? 오히려 이 반대 매매 이후 싸게 사자는 이 저가 매수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어제 같은 장 속에서도 증시에 갑자기 코스닥이 2% 밀었다가 3% 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올해 싸게 사자라고 해가지고 매수 주체를 봤더니 누가 싸게 사느냐? 개인이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싸게 산다? 외국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반대 매매와 함께 2400선 깨졌었죠. 그러니까 깨질 때 누가, 외국인은 오히려 주식을 8,500원치 샀다라고 하면서 개미들의 반대 매수 타이밍이 오히려 뭐다? 이 외국인들에게는 매수,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쓸어 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만 주구장창 사는 겁니다. 털리는 개미만 뭐가 돼요? 바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런 최근의 반대 매매와 하락 속에서 뭐 단발성인 뭐 매수세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지금 시장이 무너지죠? 시장이 무너지고 반대 매매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비중은 뭐 한다?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외국인의 매도세 이야기하지만, 코스피에서 사실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개인이 그만큼 더 털린 거겠죠. 개인이 많이 털리고 외국인은 조금만 삼아도 개인 비중 확 주고 외국인 비중으로 느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털리는 이 과정 속에서 1년 8개월 만에 32.68%로서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최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외국인이 과연 이런 반대 매매 속에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죽는 게 무엇인가, 죽는 업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분석을 해야지만 뭐합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이런 반대매매에서 저가매수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시장의 상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합니까? 코스피가 4% 급락할 때 외국인이 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급락하고 반대 매매는 나오고 여기서 뭘 더 사들인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종,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뭐 사실은 뭐 삼성전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뭘 더 담는다? 살아오른 속 반도체주 생존, 외국인은 뭐요? SK하이닉스만 담는다고 하죠.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는 따라올 자 없다. 외인덕에 SK하이닉스 질주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삼성보다도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걸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사실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외인이 SK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뭐 한다? HBM을 일단은 외국인이 뭐예요?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아직까지는 독점 공급하기 때문에 뭐 이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대장주로서 SK하이닉스를 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뭐 사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뭐 SK하이닉스의 모멘텀 HBM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외국인이 반도체 SK하이닉스만 사면 되는구나, SK하이닉스만 사는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 없는 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삼성도 어느 정도 사는 추세고요. 올해 상반기 내내 13조가 넘는 이 자금은 뭘 샀습니까? 삼성을 샀어요, 삼성.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HBM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뭐한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기업 자체가 AI 열풍 속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HBM 투자를 가속화시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 속에서 더 뭐하고요? HBM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이런 투자. 그래서 내년부터 또 공급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만 무조건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자,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살 게 아니라고 하면은 늘 얘기했지만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사도 돼요. 삼성전자 사도 돼요. 하지만 저는 늘 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SK하이닉스를 살 거고 삼성전자를 살 거라고 하면은 님이 너무 고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 뭐다? 이 두 기업이 50% 오를 동안 이 두 기업을 통한 반사이익, 이제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은 몇 배가 오른다? 오히려 5배, 50%가 아니라 5배도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HBM을 통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눈여겨보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HBM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은 시장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토탈 HBM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23년 대비 27년까지 시장의 규모는 약 6배에서 7배가 성장해요. 6배에서 7배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다? 이 시장의 성장 규모와 함께 기업의 가치 역시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못해도 2배, 3배, 4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봐야겠죠. 지금 실제로 HBM의 시장 성장 규모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니까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의 선두주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가총액이 9조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확실히 진짜 다릅니다. HBM 대표 주자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럼 이런 한미반도체가 왜 움직이느냐를 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HBM에서 어떤 부분, 필수 공정 관련되어 있는 어쨌든 장비 부분, 장비. 그래서 지금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 이 상승폭이 더 큰 게 한미반도체예요. 그럼 직접적으로 봤더니 HBM의 뭐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 공장 장비 관련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겠죠. 과거에 여러분들 수소차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걸 만드는 현대차가 주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라든지 장비 부품을 가지고 있는 관련 수혜주가 급등했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물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의 이 뭡니까 수주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역시도 어떻습니까? 보면은 HPSP라는 기업이 있어요. HPSP라는 기업 역시도 차세대 반도체 장비로서 급부상인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냐고 하면은 바로 삼성전자 보면 그 HBM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수혜주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가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 4세대 HBM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 엮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HPSP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발 모멘텀으로서 뭘 가지고 있다? HBM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오늘도 아니죠.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뭐 사실 신고가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아쉽게 빠졌고요. 좀 빠졌고 여기서 신고가 다시 뚫고 간지 봐야겠죠. 자,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되었던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되었던 이 HBM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뭐가 움직이고 있다. 삼성과 SK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HBM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성장 규모가 6배에서 7배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 규모 속에서 장비 수주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품, 판매량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실적으로 직격탄으로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으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실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예스티라는 종목, ST라는 종목. 그래서 이거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스티라는 종목. 왜냐고 하면 이미 제가 11월 달에 역시나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이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역시나 지금 몇 배?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자리에서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3, 4배 오른 걸 굳이 또 소개해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눌렸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 사실 11월 달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다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저항 지지 저항 맞는 이 구간 약 13,000원 아래부터 약 한 9,000원에서 13,000원 이 정도 구간이 오히려 이렇게 급등했다 눌렸을 때 전고점 지지로서 분할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당 하방까지 밀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승 이후에 눌려서 묶어주고 조정주고 다시 날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이후에 조정을 조금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ST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까? 아까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 했는데 자, 보면은 기업향 HBM 핵심 장비 수주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ST가 뭐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HBM 제조용 가압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대량 공급 삼성 HBM을 탄 그 삼성 이슈에 올라탄 ST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내년에 HBM 관련해 가지고 이 샤인볼트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내년 초 대량 공급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ST의 실적 역시도 증가하고 기대감
형성과 함께 주가에 뭐다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3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빠른 단타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자, 뭐 하시면 된다. 이렇게 영상 하단에 링크를 제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늘 클릭하시면 돼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주소가 있고요. 오늘은 파이버 프로를 매매를 했는데 아쉽게 3,420원 이상 차익을 노렸다가 호가 2개 차이로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다 매도를 해가지고 약수익 조금 챙겼습니다. 수수료 정도. 그래서 이번 주 매매한 내역이고요. 100% 무료로 매매한 내역이고요. 히링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갔죠. 100% 무료 매매 내역이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매매 내역 208개 종목을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100% 무료 매수 매도에 대한 리딩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